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 발표를 예고함에 따라서 글로벌 관세 전쟁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 무역 흑자액이 약 81조 원에 달하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무역 파트너 중 무역 적자액 탑10에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상호 관세 리스크를 완전하게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는 짙은 안개가 드리워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타깃으로 삼을 경우를 가정해 봤을 때 최악의 경우 한국 전체 수출이 약 19조 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고요. 특히나 타격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1순위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대한국 무역에서 최대 단일 적자를 보는 쪽이기 때문에 트럼프 일기 때에도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고요.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나 생활 가전 제품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의도를 두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미국산 원유, 가스 수입 확대 등 미국과의 무역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든가 자동차의 경우 현지화 생산 시설을 지원하고 또 아세안 등 타 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꾀하는 등의 대응책 마련에 좀 분주한 모습인데요. 큰 피해 없이 짙은 안개가 빠른 시일 내에 거칠 수 있기를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전반적인 날씨 또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라고도 볼 수 있는 로봇주인데요. 트럼프와 AI를 등에 업고 쾌청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DIC, 시메스 모두 두 자릿수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또 지난주 삼성전자의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 진출 소식에 유리기판 관련주들 맑은 날씨 보였는데요. 오늘도 상승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PI, CNG, 하이테크 등의 종목들 부각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 발표에 PJ메탈, 조일 알미늄 등의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맑은 날씨 보이고요. 관세 한파를 비껴간 엔터와 게임주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작용하면서 동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트럼프발 관세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오늘 시장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도 저희는 기회를 잘 포착해보고 또 고민해봐야 될 텐데요. 마켓 이슈로 오늘 조선업에 대한 현재와 미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깊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하면 이분 떠오르실 것 같아요.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구원님과 함께 이 조선업 업황 전체에 대한 흐름부터 저희가 종목까지 좀 세세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예고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 압력을 받아서 1,450원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환율 변동이 이 수출 중심인 조선주에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원달러 환율 상승은 사실 단기적으로나 뭐 중장기적으로나 무조건적으로 조선업체에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저희가 인건비와 재료비는 대부분 로컬 커런시에 해당하는 원화로 지불이 되고요. 저희가 수주 자체는 달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절대적인 환율이 과거의 호황 때보다 거의 한 4,500원가량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업체들에게 전혀 악재가 될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환율이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높은 환율 상황은 조선 업황 자체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환율 이외에 또 다른 외부적인 리스크도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바로 관세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추가적으로 부과를 했고 중국에서도 좀 강대강 대치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내 조선사들의 반사이익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만약에 이제 다이렉트로 배를 사는 주체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그리고 그거를 심지어 기존에는 뭐 중국에서 많이 사들이고 있었는데 이 관세 장벽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한국으로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호재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전 세계 해운 업체들이 제공하는 해운 서비스의 이용자이긴 하지만 커다란 선주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배를 국제적으로 사서 쓰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반대 수혜는 저희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그 품목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많이 부과를 하게 되면 저희가 2018년 이미 트럼프 1기 때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전반적으로 해상물 동량이 줄어드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조선업체들에게 있어서의 아무래도 큰 고객사는 해운업체가 될 수 있는데 해운사들의 살림살이는 어쨌든 좀 팍팍해지는 게 사실이다라고 봤을 때 간접적으로는 그렇게 수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자체만 놓고 봤을 때 해운 강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해운 서비스를 받더라도 다른 국가로부터 이제 한국 조선사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 미중 무역 변화로 인해서 이제 해상 물류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조선소들의 주요 고객사인 해운 업체들이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해운사들의 물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배를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주가 감소하는 구조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간접적인 영향은 부정적인데 극복하기 위한 좀 적극적인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이 또 정부 주도로 해서 LNG 운반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의 이런 고부가가치 선박을 굉장히 시장을 확장하고 있고 또 2년 사이에 한국 점유율이 반으로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잖아요. 또 값싼 중국산 후판이 국내에 수입되면서 이 철강 업계와의 이런 대치도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인데요.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 중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점유율을 확 넓히기 시작한 시기가 2024년 하반기 되면서 좀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24년 연간으로는 이제 중국의 수주 점유율이 거의 70%에 달할 정도로 많이 올랐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30%가 깨지고 20%를 뭐 깨는 월도 심지어 보이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수주를 많이 받을 때 단기간적으로 그런 식으로 격차를 넓히면서 늘리는 거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설사 한국이 좀 그런 전략을 취한다고 해도 가능한데 여기에서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으려면 저희가 수주를 많이 하는 것만큼 만들어내는 양도 같이 늘려야지 이 부분이 연속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24년만 똑 집어서 봤을 때 중국은 실제로 1년간 생산해내는 양보다 거의 2배 정도 수준의 수주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수주 잔고 길이가 굉장히 뒤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국에 있는 주요 조선 업체들을 위주로 많이 찾아보면 실제로 2028년까지도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국 업체들이 오히려 2028년에 인도 가능한 슬롯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부터 극심하게 보였던 중국의 수주 확대는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부분은 조금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국내 업체들이 올해 조금 더 수주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후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철 제품을 쓰는 산업은
건설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건설업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철판에 대한 가격이 내려가는 건 너무 당연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2024년 상반기에 저희가 우리나라에 있는 철강사가 중국의 철강사를 반덤핑 제소를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시장 가격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업체들에게는 재료 가격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조금 빠지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부분인지라 크게 중국의 그 후판이 하락하는 거를 저희는 특이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 고급 해양 구조물 등에서 일단 최고 수준의 저희가 경쟁력을 굉장히 가지고 있잖아요. 이 조선업 중에서 일단 후판 가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상보다 한참 이 후판 가격 협상이 굉장히 뒤처졌거든요. 사실 작년 말에 이제 협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끌고 오고 있는 현 상황이고. 조선 업계에서는 값싼 중국산 후판을 내세워서 일단 협상 주도권을 좀 선취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연구원님. 그렇다면 이 후판 가격에 있어서 철강업계와 조선업이 좀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요? 실제로 어느 쪽이 그 바기닝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상생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철강업의 전방 산업이 좀 다 양호한 상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시장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선업체들과의 협상이 늘어지는 이유는 사실 철강사의 그 협상력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을 조금이라도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무래도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장의 대세를 저희는 좀 거스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나중에 결국 저희가 후행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라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시장 가격을 철강사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아마 그렇게 급하게 마음 먹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이 한국 조선업의 강점에 더해서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확대라든지 MO로 분야 협업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제 작년 조선 3사가 동반 흑자를 기록했잖아요. 이 조선 3사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신다면요. 저희가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차별화가 있기는 저희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네. 시장에서 주되게 이제 저희가 이건 잘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네. 저희가 대형사들 중에서도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만 방산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해양 플랜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부각이 될 경우에는 이제 삼성중공업이 아무래도 조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시장에서 밸류를 가장 많이 준 것이 아무래도 좀 방산과 관련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거나 레코드를 네.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시장이 더 크게 밸류를 주고 있는 것 같고 아닌 업체들에 대해서는 조금 할인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가 2020년 이후로 이제 수주를 좀 많이 받게 되면서 이번에 공통적으로 조선 업체들이 다 이렇게 실적을 턴어라운드 하는 데 있어서는 그동안 수주했던 가격이 좀 올라온 것도 있긴 하지만 2007년의 호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가동률을 계속 높게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4년 연속 그 수주를 좀 촘촘하게 채워왔다라는 게 가장 크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급하게 호황이 왔다가 급하게 떨어진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길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조선 업체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이 할인받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는 순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또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부각될 여지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께서 방산 이야기 해주셔가지고요. 네네. 사실 3사 중에서 방산 쪽에 좀 모멘텀 가지고 있는 게 하나오션이잖아요. 네네. 오늘 또 독일 선사와 이제 1조 7천억 원 규모의 LNG 수주 전망 소식도 좀 들려오더라고요. 네네. 하나오션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미국에서 MRO를 진행할 수 있는 MSRA를 작년에 동일하게 취득을 했었고 물론 이제 그 이후로 저희가 실질 수주를 받은 거는 하나오션이
여전히 한 2건 정도 진행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기존에 지금까지 잘 수주를 받지 않던 영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주가 진행이 되면 이 해당 2개 업체에 대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가격적인 부담은 좀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통 조선 업체들은 기존에 잘하던 거 그냥 계속 잘하는 것보다 새로운 시장이 조금 열릴 때 많이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이 2개사의 프리미엄 체제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이제 하나오션, 뭐 삼성중공업 포함해서 이 최선호주 좀 뽑아주신다면요? 저희는 완성조선 업체 중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네. 조선 업체들의 실적 모멘텀이 27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해당 업체들이 이제 배당에 대한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25년뿐만 아니라 26년, 27년까지 저희가 영업 현금 흐름이 계속 좋아질 예정인지라 저희가 영업이 좋아지는 거에 따른 업황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주주 환원 부분이 더 확대되는 거에 대한 그 수익적인 안정성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저희는 지금이 많이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 일단 조선 3사 중에서는 최선호주로 픽해 주셨고요. 파트너님 여기에 더해서 이제 HD 현대미포 오늘 또 인도 네네. 쪽의 수주 소식 들려오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HD 현대미포가 실적 발표를 할 때 실적이 발표되고 가장 지금 실망이 많이 나오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업체들과 달리 이 회사는 저희가 대형 업체들이 주로 만드는 배들의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의 크기를 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코로나 팬데믹 사이클에서 사실 좀 중요한 역할을 한 선종이 LNG 캐리어인데 LNG 캐리어는 사실 대형 업체들만 주로 만드는 그런 선종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조금 벗어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에 수주한 것이 LNG 벙커링이라고 해서 저희가 LNG를 큰 대양에서 날르는 게 아니라 배 대 배로 이렇게 LNG를 주유해주는 그런 선박이거든요. 그래서 LNG 캐리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작은 사이즈의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굉장히 높은 측면이 있어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주가 최근에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업체도 지금 이제 조금 늦긴 하지만 대형 업체들이 갔던 길을 조금 따라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를 많이 좀 확보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수주였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계약 규모가 총 5,383억 원, LNG 벙커링선 4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좀 체결한 거고요. 일단 2028년 하반기까지 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원님, 저희가 이제 조선업 자체에 더불어서 이제 조선 기자재 쪽에서요. 어쨌든 조선업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주면서 조선 기자재들도 상승 기조를 함께 보였단 말이죠. 낙수효과 조선 기자재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낙수 효과보다 오히려 완성조선 업체보다 기자재 업체들의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고요. 저희가 과거의 슈퍼사이클로 기억하고 있는 2007년에도 조선 업체들보다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그 뒤로 저희가 한 15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면서 조선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사실 기자재 업체들의 구조조정 폭이 훨씬 더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 5개 업체가 실시하던 걸 지금은 이제 2개 업체가 나눠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가운데 기자재 업체들에게 열린 새로운 그런 기회는 뭐냐면 필수 기자재인 상황일 때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가 배를 더 많이 만들 때도 조금 수혜가 되지만 해외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뭔가 기자재를 필요로 할 때 국내 업체에 있는 그 기자재 업체들로 좀 수출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2년 이후에 저희가 이렇게 반기씩 잘라서 비교를 해보면 해외 수출 매출 비중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에 있는 완성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25년 이후에 더 많은 배를 만든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자재 업체들은
납품처가 훨씬 더 많아진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예전 대비 설비 가동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매출 성장 가능성은 그때보다도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가 되면서는 수출에 대한 그 수주 비중이 많이 높아짐에 따라 이런 기자재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조선주들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조선 기자재들 역시나 좀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 놓치신 분들 굉장히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그 조선 기자재 업종 안에서 지금도 좀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시다면요? 저희는 필수 기자재를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배가 만들어졌다 하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무래도 그 선종별 업황을 덜 탈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해외로의 수출 경로가 이미 열려 있는 회사여야지 안 열려 있는데 이제 괜히 기다리고 있으면 실제로 그 시장이 확장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선박용 엔진 회사를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전히 지금 가동률이 많이 낮아서 앞으로 조금 늘어날 여지가 있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장 선호하는 업체는 HD 현대 마린 엔진이고요. 이 회사의 과거 사명은 STX 중공업이었었는데 현대그룹으로 편입이 됨에 따라서 이제 현대그룹의 브랜드 네임으로 이제 제품을 좀 팔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3사 중에 최선호주는 HD 한국조선해양 꼽아주셨고 조선 기자재 업종 안에서의 최선호주는 HD 현대마린 엔진 좀 선택을 해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이제 조선업 자체가 16년 만에 슈퍼사이클에 올라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올해도 K조선의 슈퍼사이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조선 산업의 사이클은 실질적으로 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저희가 건물은 아무데나 가서 지을 수 있지만 배는 어쨌든 한정적인 공간에서 짓는 것인데 네. 이 공간에서 지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시장에서 필요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클이 이제 나름 좋은 사이클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 사이클이 촉발되게 된 이유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해운사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면서 이들로부터 시작된 친환경 선박 교체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단순히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 더 많은 배가 필요하니까 배를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용 연수를 다 쓰지 않은 배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교체를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게 덧붙여져서 사이클이 이렇게 확장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의 길이에 대해서는 저희는 크게 의심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굉장히 4년 동안 열심히 선주들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도 친환경 선박 전환율이 한 7%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당연히 에너지도 기존의 화석연료 쓰다가 신재생 에너지로 100% 넘어가지 않듯이 모든 퍼센테이지가 다 넘어갈 거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향후에 한 10년 정도의 교체 수요가 더 남아있는 기간은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볼 때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이제 확장 산업은 아니잖아요. 1년에 저희가 지금 한 1,800척 내외 정도의 배를 만드는데 이게 막 2,800척, 3,800척으로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항상 어느 정도 시장 사이즈를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뭐 밸류에이션 지금보다 2배, 3배 계속 높여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실적 발표가 나면서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면 저희가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5배를 못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러한 모습을 어닝 시즌 내내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기록했던 ROE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조금 트라이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투자를 하셔서 어느 정도 회수를 하신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상반기 어닝 시즌에 이 어닝 모멘텀이 많이 부각이 될 때 어느 정도는 조금 회수를 하시는 것도 저희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간별 전략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네. 타 방송에서도 이제 상고 하저의 흐름 네네. 조선업황에서 이제 전망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금 더 간략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조선주를 투자하실 네. 때 보셔야 되는 모멘텀은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가 잘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당연히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가인데 2025년은 24년 대비해서 수주 모멘텀보다는 실적 모멘텀이 더 부각이 되는 시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막 선가가 오르기 시작한 것들을 건조를 하다 보니 조선 업체들이 영업 마진 5%도 내고 7%도 내고 10%도 내는 모습을 일단 보여준 상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2024년에 조선 수주량이 역대 한 3번째 정도 많은 수주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 정도의 절대량은 사실 그 쉬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나라 조선 업체를 분별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글로벌 수주량이 24년보다 25년이 더 많을 것 같냐라고 물으면 저는 아니라고 보통 대답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많이 부각되는 것도 상반기에 더 몰릴 수 있고 하반기가 되면 지금 현재 조선 업체들의 중요한 고객사에 해당하는 해운사들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어닝을 벌어서 저희가 투자에 조금 많이 집중을 한 편이었지만 올해 하반기가 되면 해운사들이 오히려 본업에 훨씬 더 집중하는 투자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가도 발주를 하러 보러 오면은 조선 업체들 지금 이미 저희 3년 반치 차 있습니다, 뭐 4년치 차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29년에 나오라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저희가 발주에 대해서 조금 관망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과저의 흐름은 뭐 상반기는 높고 하반기는 많이 내려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반기에 어느 정도 가격이 이제 수주나 실적을 많이 반영을 한 상황이었으면 하반기에는 조금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연구원님 말씀 참고해 보시면서 조선업 안에서의 기회 잘 포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오늘 3주차가 좀 시작이 되는 날인데요. 저희 챌린지 현황판 보면서 또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J중공업과 시메스 이미 익절 처리가 된 종목이고 26.저희가 9%의 상승률, 성공률 가져가면서 마무리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HD현대미포 좀 성공률이 크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손실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파트너님의 점검 받아봐야겠고요. HL만도 같은 경우 1.47%의 성공률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태광 2월 3일에 공략해 주셔서 약세 띄고 있는 종목인데 역시나 파트너님의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태성으로 또 두 자릿수 대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10.82%의 성공률 가져가면서 마무리를 한 종목이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로 좀 모멘텀 가지면서 공략해 주셨던 MC넥스 1.51%의 성공률,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날에 공략해 주셨는데 6.9%의 성공률 달성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STI와 SOS랩 같은 날에 공략해 주셨는데 특히나 SOS랩의 경우 20%대가 넘는
넘는 두 자릿대 성공률 달성했다는 점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보시면요. 네, 대한전선과 HD현대건설기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HMM까지 빨갛게 물들어 있는 저희 1313 챌린지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공략해 주셨던 두 가지 종목 모두 강보합 수준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파트너님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313 챌린지는요.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3주차인데 이제 2주차로 조금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HMM인데요. 어떤 종목부터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3주차 시작을 알리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와 HMM 두 종목으로 시작을 하죠. 가장 먼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 금요일 날 선정해 드렸고 선정해 드린 이후에 오늘 장중 3.07%대 하락을 낙폭을 만회하면서 플러스 1.22%대까지 상승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가 여러분들 확실한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오늘같이 밑꼬리를 달고 이 하락폭을 모두 다 메꾼 이후에 플러스권까지 전환을 하는 흐름을 보면 이 눌림목 이후에 강한 반등세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견조로운 상승 랠리를 통해서 전 고점 돌파까지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보면 이 갈색선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선 갈색선, 하단선도 마찬가지로 갈색선으로 제가 색깔을 좀 변경해 왔습니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확장과 수축을 반복을 하는데 이렇게 확장 이후에 수축하면서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거래량만 80만 주에서 9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된다면 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슈팅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현재 거래량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 고점 돌파까지 기대를 하면서 이 종목 13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이번 주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MM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 1.02%라는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보합권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최근에 2024년도 11월 달부터 상승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 오늘 같은 약보합권대의 조정은 큰 폭의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만한 조정 정도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17,900원까지는 중요 지지 라인대 안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잔파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큰 폭의 상승, 큰 흐름의 상승 파동에서는 현재 구간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60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탈한다 하더라도 이 17,900원 라인대에서는 강한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홀딩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모두 일단 홀딩 의견 주셨고요. 차곡차곡 저희가 또 3주차 챌린지 성공률을 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 포트 안의 종목들도 한번 리뷰해 봐야 될 텐데요. 5가지 종목으로 238.48%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는 저희 챌린지 장기 포트입니다. 파트너님 어떤 종목부터 리뷰해 주실까요? 네, 가장 먼저 일진 전기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일진 전기의 경우에는 71.85% 고가 기준입니다. 이런 강한 상승세 제가 여러분께 공략해 드리고 나서 목표가 달성 이후에 계속해서 수익권대를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마찬가지로 이 상승 추세를 전혀 꺾지 않고 이렇게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중심선,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21선을 기준을 잡고 21선 터치할 때마다 이렇게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 볼린저 밴드 20 중심선과 22동평균선 같은 선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상승 추세의 중요 지지 라인 때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겹쳐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조금
더 눌렸을 때 3만 1,000원대까지 내려오게 됐을 때에는 좀 더 강한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이어지면서 현재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하도록 하고요. 앞서서 이 스토캐스틱 보셨을 때 스토캐스틱이 현재 조금 더 눌렸습니다. 이 50선에서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골든 크로스가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하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LS 에코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S 에코 에너지의 경우에는 오늘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2025년도 1월 31일부터 최근까지 2월 전까지 2월 7일까지의 중요 지지 라인대를 43,000원 라인대를 이탈했어요. 그것도 그냥 이탈한 게 아니죠. 중심선까지 같이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2025년도 1월 17일 날에 장대 양봉, 이 등대 캔들의 저가죠. 이 저가까지는 눌린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정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 눌린 폭 확인해 보시고 굉장히 추가적인 조정 라인대가 제한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린 만큼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눌린 폭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서서 2025년도에 1월 17일 날 장중 29.92% 상한가 달성했던 그 등대 캔들의 저가면은 이 부분이죠. 시가가 4.48%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가가 43,350원 이 구간대까지는 한 번 더 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 눌림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에는 기존에 앞서서 함께하는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셨던 처음부터 함께하셨던 분들은 63%까지는 상승하는 흐름들을 모두 함께하셨을 텐데 그 전에 함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신규 공략 타점으로도 유효한 관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눌리는 이 가격대 보시면서 함께 같이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는 전 거래일 날 11.24%대까지 강한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다만 이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면서 약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 3.36%대까지 상승을 했지만 역시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 지금 캔들 기준으로는 강보합권대지만 캔들 기준으로는 음봉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어디까지 눌릴지가 굉장히 중요 관심사일 텐데요. 자, 눌린다 하더라도 큰 폭으로 눌릴 가능성은 좀 제한됩니다. 24,100원 라인대죠. 이 라인대가 자, 보시면 60일선 기존의 앞서서의 상승 추세 안에서 이 60일선 터치할 때마다 강한 반등이 이어진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 기준으로는 초록색입니다. 이 초록색 이동평균선을 터치할 때마다 강한 반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현재 이 중요 라인대 2025년도 2월 3일 날의 저가 상승 파동의 저가 구간에서 60일선과 겹쳐 있기 때문에 이 동시에 지지받은 상황에서 강한 반등세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4,000원 라인대에 왔을 때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타점을 기준 잡고 이 종목도 계속해서 홀딩하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BHI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HI의 경우에는 고가 기준에 대해서 32%대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최근에 23,950원을 터치하고 나서 단기간에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 차익 매물 나온다 하더라도 좀 더 조정은 제한될 수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전 고점 앞서서 2024년도 11월 22일 날 앞서서 굉장히 신고가였던 이 최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눌린다 하더라도 이 중요 지지 라인대 이 중요 지지 라인대는 정확하게 지지 받아주는 선에서 반등이 전거래일 날 이어졌었죠. 따라서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중심선과 중요 지지 라인대인 19,6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상승 파동에 대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SOS랩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길게 보고 싶은 종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은 전 거래일 날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시면
이 종목이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을 종목으로 제가 한번 선정을 했고요. 자, 21,100원 라인대. 제가 여러분들께 2월 5일 날 선정해 드리고 나서 상승 랠리가 가파르게 이어졌죠. 빠른 시일 내에 28%라는 강한 상승하는 흐름까지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상장 초에 21,000원 라인대를 아직은 돌파하지 못했어요. 다만 이 상장 초에 첫 주에 저가죠. 11,500원입니다. 이 라인대에서 굉장히 중요 지지 라인대로 지지 저항 라인대로 작용을 하는 구간인데요. 앞서서 1월 6일 그리고 2월 달 이 중요 지지 라인대 터치할 때마다 이 중요 지지 라인대에서 강력하게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까지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일본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4,5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추가 반등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 상장 첫날에 저가 부근을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랠리가 이어지면서 21,100원 라인대까지는 상승하는 흐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장기 포트에 편입시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313 챌린지 이렇게 단기간에 좀 성공,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중장기 종목까지 공략해드리면서 시청자분들의 계좌 따뜻하게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파트너님 이 함께하는 등대 무료 교육방 안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언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등대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개장 전에 앞으로 오늘 어떤 흐름이 이어질 건지에 대해서 장전 브리핑을 올려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중요 기사들, 정보들 올려드리면서 앞으로 오늘장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그런 포인트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 중에 여러분들께서 1주차부터 10주차 그리고 보너스 1주차부터 이제 2주차까지 기존에 함께 하셨던 종목들 추가 대응 방안까지도 모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들 기존에 너무 좋은 종목들이었고 그런 그 큰 상승 흐름들을 함께 했었지만 나는 함께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분들을 위해서 신규 공략 타점도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QR코드 참고해 보셔서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시면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그 링크 클릭하고 나서 함께 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계좌에 큰 도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실전 투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여러분만의 또 투자 전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또 두 가지 종목 새롭게 편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종목은 리노공업과 폴라리스 AI 두 종목입니다. 이 가장 먼저 리노공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노공업은 R&D용 소켓 수요가 계속해서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5년도에도 40% 중반의 굉장히 높은 이익률을 유지할 전망이고요. 자, 반도체 검사 체계가 이제 고도화되고 있으면서 이 관련해서 제품 라인업만 2만여 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제품 개발까지도 완료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도 외형 성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2026년도 4분기에 공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캐파가 증설이 될 예정이고요. 캐파가 증설됨에 따라서 전방 고객사들의 니즈까지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석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제가 코멘트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보는 게 바로 이 재무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재무 비율 중에서도 특히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입니다. 이 유동 비율 오랜만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1년 동안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유동 자산을 1년 동안 안에 갚아야 될 유동 부채로 나눈 값이 바로 유동 비율입니다. 이 유동 비율이 200%, 그러니까 100% 이하일 때는 1년 동안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보다 갚아야 될 자금이 더 많기 때문에 시장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다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같은 이런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해 오는, 조달해 오는 이런 기존 주주들의 주식에 대해서
희석시킬 수 있는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는 좀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동 비율 자체가 1100%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유보율 자체도 76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 이 재무 비중, 재무 구조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오늘 전 고점을 넘겼습니다. 이 전 고점을 넘기는 흐름에 있어서 아직 추가적인 슈팅은 제한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20만 주에서 30만 주 되는 거래량만 동반시에는 추가 강한 급등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흐름이죠. 과거에 2024년도 4월 달, 5월 달에 이 저 고점을 고점 이후에 이 하락 추세를 모두 다 돌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 상승 추세의 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21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랠리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종목은 이 고점까지 추가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 랠리까지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24만 5천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9만 7천 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에 포트에 편입시켜서 이번 주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다음 종목은 폴라리스 AI입니다. 이 폴라리스 AI는 자, 시스템 통합 부분과 무선통신 AI, 무선통신 IT, 그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AI 솔루션 등 기술 중심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요. 패션 사업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좀 더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공공안전 부분의 무선통신 솔루션 기술력을 토대로 이 공공재난 안전 부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로써 실질적인 건설업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하면 건설업 위주로 생각이 나실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재난 안전 부분에 대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놓은 기업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종목으로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테슬라 인터페이스에 오피스 AI를 탑재를 했습니다. 이로써 테슬라 SDV 확장에 따른 수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딥페이크 등 악의적인 AI 대응 조직에 대해서 이 종목은 AI 보안 솔루션 사업이 부각되고 있는 앞서서 AI뿐만 아니라 이제 딥시크로 인해서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 AI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재건 관련주 종목으로도 가장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24년도, 25년도 2월 4일 날 고점을 확인한 이후에 눌렸다. 차익 매물이 나오고 나서 오늘 4% 가까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최근에 이런 견조로운 상승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변곡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 반등 이후에 전 고점 도달까지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 스토캐스틱 기준으로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종목 바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 3,530원 보수적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손절가는 3,0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3주차 챌린지 진행 중이고요. 리노공업과 폴라리스 AI 또 새롭게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또 함께하는 등대 안에서 다양한 투자 전략들 세워주시고 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도와주시잖아요.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교육방 안에서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5장 투자 전략, 장 마감 후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서 계속해서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 전략, 이번 달 전략들 모두 다 챙겨 가시면서 나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한두 종목으로 공략하시기보다는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면서 그 적절하게 구성해 나간 포트폴리오로 시장이 좀 더 눌릴 때에도 이런 상승하는 흐름들을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순환매해 나가는 상승해 나가는 흐름들 모두 다 함께 하시려면 무료 교육방 참고하시면 쉽게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멘토님과 함께 다양한 투자 방향성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파트너님,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